미국은 세금 신고가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3월 15일, 4월 15일, 심지어 5월 15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형편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기 연장, 내가 이번에 돈 못 내니까 뭐 언제 내겠다, 이렇게 연기 연장까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회계사가 가장 바쁜 세금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이 세금 신고 기간을 넘기면서 특별히 이렇게 조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걸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어 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낼 줄 몰랐어. 그게 더 많은 것 같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한테 뜯어갈 줄 몰랐어, 뭐 별 표현을 다 하는데, 그래서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사실 아직 올해 2022년에 절반이 안 넘어간 이 시점에서 가장 계획을 세우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조앤의 희망은 부동산을 통한 절세가 뭐가 있을까, 그걸 알고 싶다고 해서 우선 그 퀘스천이 특히 네. 젊은 친구들이 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의 또 뭐 추천에 의해서 또는 그 본인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잔하면서 이제 월스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 친구들끼리 제일 먼저 집을 사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는 질문이 집을 사면 이게 세금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CPA는 아니고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융자를 받으면 이제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금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 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내가 텍스 보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집 인트레스트, 모기지 인트레스트 내는 거는 아이터마이즈 하는 사람한테만 소용이 되는 거죠. 그 아이템화이즈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아이터마이즈 뜻이에요? 한다는 건 뭐냐면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싱글인 사람, 또 결혼해서 파일링을 조인트리 하는 사람, 또 separately 하는 사람, head of household, 이거에 따라서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가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만불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만불이다. 그렇지. 요 크리테리아에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싱글인 사람은 아마 2021년도에 1,250불인가 1,500불인가 뭐 이러고, 그걸 더블하면 두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많아야 돼. 아이터마이즈한 걸 다 더하면. 근데 아이터마이즈를 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게 보통 모기지하고 뭐 자동차 세. 근데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fee는 소용이 없고, 자동차를 샀을 때 세일즈 텍스나 예전에 차 샀을 때 우리 ad valorem tax라고 있었잖아. 그거. 네. 그런 거가 이제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거는 10,000불 이상은 또 안 해줘요. 요걸 조금 정리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내가 할게요.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신다윤이 스탠다드 디덕션은 뭐 만 한 200불이 됐어.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싱글이니까. 또 밝히고 그래. 사람 찾아보려고? 그러면 신다윤이 올해 벌은 돈에서 그만큼은 텍스를 안 내도 되는 돈이 됐는데, 그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그렇지, 부르고, 그렇지. 그런데 신다윤이 집도 새로 사고 차도 새로 사고 해서 이 여기에서 디덕트 할 수 있는 돈이 10,000불보다 넘는다면 그걸 아이테마이즈 해서 디덕션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그렇지. 있다. 디덕션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디덕션이 만약에 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이게 다 합친 게 낮으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싱글일 경우에 집을 사면 한 달에 모기지 인트레스트가 프린시플은 빼고 1,000불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만 해도 12,000불이잖아. 맞아요. 그렇지. 1년에 12,000불이니까 그런 그러면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디덕션이 또 들어갈 게 있나요? 그건 이제 우리 charity 돈 내는 거, 네,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personal property tax 내는 것들이 혹시 있으면 그게 이제 자동차 세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이제 내가 medical expense가 생겼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threshold가 있어서 어느 이상이 돼야만 적용이 돼. 거의 실점할 거의 별로- 병원 입원해야 돼. 입원해야 돼. 많이 아픈 경우. 많이 하여튼 네, 그러니까 long-term care insurance 프리미엄도 사실 디덕션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medical expense 안에 들어가니까 그 이상을 넘지 않으면 디덕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바뀐 법 전에는 아이러마이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러마이즈 할 게 거의 없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서부터는 unreimbursed expense, business expense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moving expense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게 다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세금을 많이 줄여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 W2 받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그렇지. 없어졌다라고. 아예 없어졌지. 그러면 그 기본 소득, 기본 공제라는 게 스탠다드 디덕션이 그렇지. 트럼프 때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원래 있었지. 원래 있었어요. 있었지. 네. 그게 조금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템마이즈 대신 스탠다드 디덕션 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니까. 그만큼 돈을 안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 스탠다드 디덕 저도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도네이션 자체가 스탠다드 디덕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렇지. 2021년도에만 잠깐 익셉션을 해준 거고. 해준 거고. 22년부터는 제너럴리는 이제는 완전히 아이템마이즈 디덕션 방법으로 하는 사람한테만 내가 어디 도네이션을 뭐 5,000불을 했다. 그럼 그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플래닝을 하는 차원에서는 11월쯤에 손님하고 그걸 결정을 해요. 11월쯤에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좀 늦춰 이번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이번 해 돈을 넣게 되는 거예요.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할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charity 그리고 이제 그 mortgage interest 그리고 이제 그 property tax 스테이트에 내는 거 income tax 그 정도. 진짜? 얼마 그러면은 없어요. 체리티를 엄청 많이 내야 되겠네. 그렇지. 몰기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 사실 몰기지가 없으면 사실 몰기지가 제일 큰 인트레스트. 그러네. 그래서 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점모 론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유틸라이즈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안 하면 뭐. 근데 저는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비즈니스, 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비즈니스 큰 걸 갖고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이 조그만 집에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적빈의 삶을 산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렴결백 뭐 이런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청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도 좀 남들처럼 럭셔리 하우스를 옮겨보자. 그래서 컨트리 클럽으로 옮겨서 점볼론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체리티를 할까? 이건 또 저는 또 퀘스천이에요.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빈의 삶을 사는 사람의 체리티 많이 하는 거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손님이 이분은 리타이어 하시고 캐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캐시 에셋이 많은 거죠. 요 론이 하나도 없으셔. 그러니까 캐시 에셋이 많다는 거는 이제 빚이 없다는 네, 거지. 빚이 없고 다 캐시로 사신 거야. 건물들, 집도 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동문들이 다 뭐 찬미 장학회 무슨 회 해가지고 저기 도네이션 하면은 텍스 혜택을 받으니까 하라고. 뭐 그러니까 또 좋은 대학 나오셨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제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제 5,000불씩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다 텍스가 디덕터블이 된대. 친구들이 다 그랬어. 그러고는 저랑 같이 CPA를 만나러 갔는데 CPA가 No si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안 되냐 그러면 내가 한미장학회 회장을 바꿔주랴 전화로 그러시는데 회계사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면 내 돈이 전부 다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죠. 두 가지 있어요. 특히 이거 많이 보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하나는 non-profit tax exempt가 안 된 non-profit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그런데 다 주면서 텍스 공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501c3일 뿐만 아니라 그 exemption 된다는 편지를 받아야 돼 IRS에서. 그러면은 그냥
어떤 어소시에이션에 내가 3,000불 줬다고 해서 그게 고스란히 되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된 기관에만 그게 혜택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지아 CPA 한인 CPA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Obviously non-profit이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tax exempt 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면 텍스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대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러마이즈를 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 근데 거지.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또 신다윤이 나올게요. 자, 신다윤은 한 달에 1,000불씩 모게지 이자를 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12,000불을 모게지 이자를 내고 스탠다드 디덕션은 1,200 몇십 불이라고 치면 그럼 당연히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한 12,000불 뭐 플러스 스테이트 텍스 이렇게 하면 한 15,000불 됐다고 치면 15,000불을 세금 내는 돈에서 빼주는 게 1,250불보다 훨씬 많아.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는 걸 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조앤을 예로 들어서 조앤은 집을 다 풀페이를 했어. 그래서 집에는 더 이상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자를 어디다 많이 넣는 데가 없다 보면 스탠다드 디덕션이 맞지. 2만 불 이제 남편이랑 쳐서 2만 몇백 불이라고 25,000 치면 불, 2만 몇천 불이라고 치면 그 2만 5천 불이 훨씬 큰데 저기 이제 도네이션을 5천 불이나 한 거야. 그럼 자기 생각에는 이 2만 5천 플러스 5천 불에서 3만 불이 디덕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제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2만 5천 불이 5천 불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만 불을 했어 도네이션을 그럼 그러면 아이테마이즈로 가야지. 아이테마이즈를 해서 3만 불을 하는데 그 3만 불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숙제가 되는 거지. 내가 텍스 디덕션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텍스 디덕션 받은 금액은 5천 불이 차인 거야. 3만 불이 아니라 왜냐면 2만 5천 불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천 불 디덕션을 더 받기 위해서 만약에 텍스가 내 도네이션의 목적이라면 도네이션의 목적이 텍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도네이션을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 않겠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아니 그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달라는 거 아닐까? 자세히 몰라서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고금액 차이라고 하면 지금 텍서블 인컴이 5,000불 줄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텍스 브레킷이 보통 뭐 20%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또 그 전에 법이 바뀌면서 non-profit이 굉장히 어려워진 데가 많죠. 그 전에는 쉽게 아이러마이즈 할 수 있었던 거가 이제 내가 웬만큼 줘서는 아이러마이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 간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encourage를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 거지. 오히려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도네이션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한 사람이 한 방에 뭐 10만 불 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100명이 그렇지. 100불씩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00명이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이게 채리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번 해는 우리가 300불까지 아이러마이즈 안 해도 빼줄게. 300불? 네, 그렇게 한 거고 2021년도에는 아이러마이즈 안 해도 600불까지 빼줄게 한 거지. 근데 사실 you multiply that by however many.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돈이 사실은 큰 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6,000불 내는 것보다는 600불은 it's okay가 되는 사람들이 encourage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지. 했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지. 네. 너무 이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럼 도네이션을 우리가 해달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을 봐가면서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자를 많이 낼 것 같은 사람한테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찾아서 도너들을 찾아서 할 때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야, 찾아다니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알지.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있으면 그 그렇게 할 잡인 가능성이 사람들이 있고. 있어. 그렇지. 프로핏에서 어, 자기네 그러니까요. 오르가네이션에서 예. 쫓아다니면서. 예.
자, 이제 지금 그 세금 공제를 하고 절세를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뭐 집, 뭐 텍스 이런 거 외에 지금 도네이션 하는 돈 우리가 이 돈은 크게 영향을 못 주는 때가 됐다. 거기까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으면 그럼 또 다른 절세 방법이 뭐가 그리고 이제 있어요? 한 가지 저번에 얘기했던 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이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많아졌어요. 작년에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인컴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리얼터가 렌털 프로퍼티를 사. 그러면 텍스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제 그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내 손님이 특별히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사갖고 온 거지. 사갖고 와서 이제 텍스 보고를 하면서 조이스 이번에 하면 나 이번에 렌털 프로퍼티 샀으니까 텍스 덜 내겠지. 내 대답은 아니 더 내야 돼. 지금 충격 먹었어,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얼터 입장에서는 사실 텍스적인 아니니까 너 CPA나 너 텍스 어드바이저하고 상의를 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너무 왜냐면 다르니까. your financial may be different. 그렇지, what I'm exactly. thinking.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집을 10월 달에 산 거야. 10월 달에 샀으니까 depreciation이 확 줄었겠지.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profit이 발생한 거야. 그럼 집을 살려면 연초에 사야 되네? 연초에 사는 게 좋겠죠. 그러면 full 이제 depreciation을 받으니까.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그게 있고요. month로 생각하는 네. 거죠. month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근데 돼. 그 해만 거 처음에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the next year 되면은 그 next year 가봅시다. 네. next year 가. 우리가 지금 이제 렌트 프로퍼티 35만 주고 샀어. 랜드가 5만 불이야. 랜드는 디프리시에이션 안 하니까 이제 35만 불이죠. 거기서 시작하잖아. 디프리시에이션 아니고 30만. 30만. 30만인데 뭐 지붕을 다 바꿨어. 그러면 32만이 됐겠지. 근데 32만을 27.5로 나누면 그게 annual depreciation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왜 27.5로 나눠? 그게 이제 라이프 정해진 라이프야. 네. 레지던셜 그게- 한 프로퍼티. 집에. 규정.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런 집을 30년 모계지를 하는 거야? 지금 27.5개월, 27년 5개월로 그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게 그 집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계지는 왜 30년을 해주지? 무기지는 뭐 15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그거는 바이어스 그래, 그렇긴 한데 글쎄 집 생명이 다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27.5년이면 이 27.5년이야? 27.5개월이 아니라 27년 5개월? 27.5년이면 아, 그럼 27.6개월이네. 27년 6개월 그 기간에 이 집의 value가 이제 이렇게 diminish 돼서 결국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세컨이어가 아까 됐어. 32만 불이라고 말한 집이 그럼 결국은 한 만 몇천 불이 된 거야. 그렇죠. 근데 12,000이라고 쳐. 계산하기 오케이, 편하게. 12,000불. 오케이. 디프리시에이션 12,000불, 세컨 이어가 됐어요. 그러면 요새 35만 불짜리 그 렌트하면 한 달에 2,000불 버나? 2,500불? 2,000불 정도. 2,000불이라고 생각하고 쳐. 네. 1년에 인컴이 24,000이 지금. 24,000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에 12,000을 빼. 뺐어. 그럼 12,000 12,000 남았죠. 12,000불에서 온갖 익스펜스가 다 빠지겠죠. 그렇죠. 네. 텍스 내야지, 뭐 내야지, 뭐 내야죠, 내야지, 뭐 내야지. HOA 내야죠, 리페어 해야죠. 다 하면 네.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로스가 발생한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Usually second, third, fourth, fifth years 보통 다 로스가 발생해요. 로스가 발생해요. 왜 인트레스트도 엄청 높잖아.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했는데 나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인컴을 많이 버니까 로스가 발생한 거를 내 인컴하고 offset 하려고 하는 거잖아. That's 그렇지. exactly right. 그렇지? offset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인컴이 하이야. 내 인컴이 15만 불이 넘어. 오프셋까지는 안 되겠지. 조금 까이겠지. 안 돼. 아예 없어져. 아예 롤 오버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carry forward 하는 거지. 이번 해에는 나에게 아무 영향도 안 줘요. 왜 2,000불 손해 봤어? 2,000불 손에 받는데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인컴을 받는 거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passive income이 있고, portfolio income이 있고, 그냥 regular income이 있어. regular income은 뭐 내가 일해서 번 wages and all that. portfolio income은 뭐 말 그대로 투자한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passive income에 제일 중요한 게 rental income인 거예요. 렌털 인컴하고 렌트를 받는 그 렌털 인컴 그거는 ordinary income 보통 인컴으로 치지만 렌털 로스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 로스는 따로 쳐야 로스는 passive loss가 되는 거야. 패시브 로스로 된다. 그래서 passive loss는 passive income이 있어야만 offset을 할 수가 있어. 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패시브 인컴이라는 게 요거 하나야. 아니 근데 로스가 났어. 러스가 났어. 그럼 그 레귤러 인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쓸 수가 없어. 내 인컴이 15만 불 이하면 10만 불 이하면 2만 5천까지 돼요. 25,000까지. 2만 5천까지. 그러니까 10만 불 미만일 때는 그렇지만 이런 레널 프로퍼티를 사는 젊은 친구들의 인컴이 15만 미만인 사람은 없어. 그럼 다 대신에 한 세 채쯤 갖고 있으면 세채층 갖고 있어도 다 러스라니까. 아 로스를 다 내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인컴의 종류가 그렇지. 레귤러 인컴이 아니라 이거는 패시브 Passive, 인컴이니까 패시브 익스펜스는 패시브 인컴과 상충 이렇게 계산하는 없어, 그치. 것이지 레귤러 인컴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엔 씨처럼 리얼터야 내가. 그러면 쓸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내 빚은 있으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은 적용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얼터이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데? 러스가 내가 발생했는데 개인들이 인컴이 15만 불 미치면 100% 2만 5천까지 러스를 내 그 레귤러 인컴에 offset 할 수 있어요. 근데 리얼터는 그런 리밋이 없어. 아 리얼터는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저는 한 100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할수 로스로 있어. 로스로 할 수 있는. 왜냐면 리얼터한테 주는 굉장한 어드밴티지네요. 그렇지.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네. 10초 전까지 막 어떡하지 이랬다가 갑자기 아니 난 지금 내 손님 걱정은 하지도 않아 지금 아니야. 갑자기. 아니 완전히 반대야. 나는 지금 내 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어떻게 나는 괜찮아. 근데 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 아니야 잘못 읽었어. 내가 표정을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인컴이 하이 웨이지 어너가 이렇게 이제 렌트 프로퍼티 사면 텍스를 절약할 수 What about 있다. this?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예, 조엔. 만약에 저는 정말 재밌어요. 만약에 이제 이 하이 인컴인 이 클라이언트가 레널 프로퍼티를 한 5개의 LLC를 갖고 있어요. LLC를 만들어서 거기에 5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관없어. LS를 만드는 이유는 이거야. Limited Liability 컴퍼니를 만드는 거는 liability를 프로텍트하기 위한 거야. That's kind of like it. 자 라이어빌리티를 프로텍트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를 수했어. 나를 수했는데 LLC를 만들어 놓으면 이 LLC 안에 있는 자산들 때문에 누가 수를 하면 이게 이제 베일이 생겨가지고 내 개인 재산을 터치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우산을 씌워 넣는다는 그렇지. 거지. 근데 5개 집에 있어 내가 레널 프로퍼티 5개를 한 우산을 씌워 놓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겠지. 그렇지. 다 넣어야지. 다 하나씩 해야지. LLC를 따로 그렇지. 한 LLC 그렇죠. 얘가 잘못되면 얘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오케이 LLC를 다 만든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나 포커스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나. 내가 다니면서 일을 저질러. 내가 LLC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내가 LS 만들어놨어. 그래서 나는 이거 수 안 하고 하라고 괜찮아 하는데 내가 나가서 일을 저지르잖아. 저질렀어. 그러면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 돈 많은 2세, 3세가 나가서 뭐 난리를 쳤어요. 뭐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LLC까지 다 가지. 왜냐면 내가 오너잖아. 그치. 내가 제일 중심이 되는 내가 사고를 치면 LLC에 영향을 다 그러니까 미친다. LLC가 뭐고 소용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 LLC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 프로퍼티가 LLC를 만들었어요. 렌털 인컴이 뭐 10,000불인데 익스펜스가 20,000불이야. 그럼 로스가 났잖아요. 로스를 못 쓴다니까. 아까 못 쓴다 그랬잖아. 하이 인컴은 못 쓴다고. 하이 인컴은 그러니까 15만 불 이상은 안 돼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10만 불부터 페이즈 아웃 하니까 그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10만 불 미친 사람들은 해볼 만하다. 한데 그 집을 어떻게 사냐고. 최선을 다해서. 폴드가 안 되는 거야. 융자가 안 나오는 거야 또 이번에는. 융자가 안 나오지. 그럼 개털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부모한테 받은 돈은 많고 잡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지.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게 플래닝을 하는 포인트인 거지. 그렇지. 야. 부모가 그러면 나는 자산이 있는데 어떻게 텍스를 안 내고 이걸 잘하게 할까?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온갖 생각이 많잖아.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줄까? 매니저를 시키는 거야.
부모가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걸 얘를 월급을 딱 15만 불 미만으로 딱 해가지고 15만 불 미만 하나 하면 10만부터 페이스 아웃 한다고. 10만 불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걔가 하는 거야. 걔가 그거를 다 해서 텍스. 아니 걔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사냐고 10만 불 부모한테 벌면. 받았다니까요. 아 그 집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증여는 저기 텍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아주 극히 뭐 익스트림 케이스인데 이제 그럴 때만 가능하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야, 그러네. 왜냐면 자식한테 내가 프로퍼티를 줬어. 어. That's a noble idea. 어. 근데 얘가 수를 당해. 얘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야 된대.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 다 뺏겨. 다 뺏겨.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플래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아 정말. 우리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지금 몰랐던 게 나을 자식도 거. 잘 키워야 되겠고. 자기도 몰랐던 게 나을 것 같은 네. 표정이야. 차라리 그냥 손님들한테 뻥치고. 이거 사실은 세금 혜택이 아주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지만 이게 다 스티플레이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오는 손님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체러티에 도네이션 하는 우리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집 사는 거랑 이게 지금 크게 절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는 거가 전부 이제 텍스 디덕터블이 됐다 그것 그랬는데 때문에 한 거지. 지금 집에 대한 인터레스트도 되지만 주식에 대한 그 빌린 돈 인터레스트도 된다는 거야. 나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이걸 이제 어레인지를 잘 했겠지. 그렇지. 바로 라인은 그거지. 내가 갖는 자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브로커지 어카운트지. 그걸 가지고 트위터 할 것만 해도 지금 44 빌리언이잖아. 그걸 자산으로 콜라를 하면 돈 빌려주겠지. 뭐 그 사람이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궁금은 하잖아. 궁금은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생명보험에 캐시밸류가 한 50만 불 있다고 쳐.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내가 생명보험 10년 뒤에 50만 불을 이제 찾아서 캐시밸류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50만 불을 찾아서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이건 생명보험에서 이 캐시밸류가 뭔지 다시 설명을 할 테고, 그럼 내가 지금 50만 불을 찾았어. 그래도 그거 이자는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이자도 역시 텍스 디덕터블에 아이테마이즈가 되나? 절대 안 되지. 진짜요? 오. 빌렸잖아. 빌렸는데 퍼스널이잖아. 퍼스널 론을 어떻게 텍스 디덕션? 그걸 퍼스널 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명보험은? 퍼스널 론이잖아. It's not business. 와. 그거 뉴욕 라이프면 뉴욕 라이프에서 빌리는 건데도 퍼스널 론으로 그렇지. 컨시더해요? It's your policy. 그럼 You're getting your personal loan from it. 거기서 인트레스가 5% 차지하잖아. 그거 왜 차지해? 왜냐면 얘네 아이디어는 이거거든. 이 사람이 캐시 밸류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뉴욕 라이프가 뮤추얼 컴퍼니던가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겠네. 맞아. 뮤추얼 컴퍼니야? 그럼 뮤추얼 컴퍼니는 디비던드를 주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디비던드를 주니까 너가 만약에 이 돈을 계속 두고 있었으면 우리가 디비던드를 주면 이만큼 줄 거였는데 너가 이걸 가져가서 우리가 못 줘. 그러니까 이거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이 돈을 안 가져간 것처럼 잘하게 해줄게. 근데 실제로 5% 리턴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401k라고 하지. 아주 똑같은 아이디어지. 401k에서 내가 돈을 미리 찾았으면 론을 해도 401k에서 론을 해도 거기에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자를 내는 게 사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어카운트로 들어가잖아. 맞아. 그럼 그 똑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텍스 디덕터블 안 되지? 야, 그러면 어디 가서 텍스 디덕터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낼까? 화가 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그냥 찾아봐야 돼. 애플을 사세요. 애플을 사는 거하고 이거하고 사서 무슨 관이야? 콜레터를 하세요. 그거밖에 없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컨설팅 지금 되게 많잖아. 인트레스트 레이시 지금 벌써 3%에서 5%까지 엄청. 올라갔잖아. 지금 6, 7%까지 7%까지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마켓이 엄청 핫한데 이제 자꾸 이렇게 프리딕션 하잖아요. 마켓이 이렇게 내려갈 거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사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 경제가 나쁠 때 왜 이자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경제가 나쁜 거잖아. 왜냐하면은 가격 물건값이 올라갔고 우리가 바잉 인플레이션. 파워가 이제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정부는 연준은 이자를 올릴까요? 돈을 걷어들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풀어진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왜? 아니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자를 받지 말아야지 왜 우리가 어려운데 이자를 자꾸 더 올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 많은 거잖아. 그렇지.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미국 경제 이때까지 최근 10년인가 20년 안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부자래요. 근데 성장은 마이너스야. 그 얘기가 네. 프로덕티브한 게 그러니까 아니고 돈은 많이 쌓여 있고 찍었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돈을. 그래서 부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을 제일 많이 진 게 누구겠어요? 미국 정부지. 정부야. 그잖아.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스 올리면 사실 미국 정부가 어려워지고 미국 정부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 조금씩 어려워지겠지. 돈을 더 걷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좀 걷어들였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그 연준이라고 말하는 데하고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연준이 정부 아니냐. 근데 연준이 정부가 아니야. 아니에요.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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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조직이죠. 사조직. 미국은 그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니크한 어떤 건데 연준은 말하자면 은행들이 모여 있는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조직이야. 말 그대로. 이 맞아요. 기업들이 만든 조직에서 그 이자도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 정부가 아니야. 근데 한국은 그게 한국은행이라는 한- 이제 한은이죠. 그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민 오신 동포들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왜 연준과 정부를 서로 이원화시켜서 말을 하느냐. 정부에서 이자를 올린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연준은 정부가 아니야. 근데 Federal Reserve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 이름 자체도 좀 그렇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약간 미국 역사를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거. 내가 굉장히 창피했던 거가 두 개가 있어. 두 개. 하나는 보스턴 티파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할 때 이제 보스턴 티파티가 뭐 있었고 뭐 그래갖고 뭐 전쟁이 일어났고 막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니 티파티랑 전쟁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리 트레이닝.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팟은 사실은 POTTY인가? 그 팟인데 이 발음을 할 때 TT를 이 미국 애들이 파리 트레이닝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미국 애들은 2살 때부터 파티를 하려고 트레이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강이잖아요. 아니, 한마디로 요강이야. 한마디로 배변 훈련이지. 그리고 보스턴 티파티가 내가 이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나 미국 온 지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초창기에 그 겪었던 문화 충격 같은 거지 그게. 그래서 약간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쉬운 역사책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미국 편 이렇게 보고 나면 이런 연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거 않나. 설명해줘요. 얘기 나온 김에. 뭐를 그 설명해줘? 티파리가 뭔지. 찾아보세요 구글. 티파리는 사실 보스턴 앞바다가 바다가 될 정도로 이제 영국에서 갖고 온 그 세금 많이 붙은 티를 다 바다에 던졌다. 이제 티파티라는 건 뭐 파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세금 된 때문에 건데 그런 세금 거죠, 때문이었지. 결국은. 그 티에 붙인 세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걸만 드라이브하는 모든 게 세금이고 돈인 거지. 그 지금 절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의 희망을 꺾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에 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알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렌털 프로퍼티 이런 걸 하는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렇게. 그 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이제 팔거나 사실적으로 인컴이 발생하면 그리고 이벤츄얼리는 인컴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이벤츄얼리는 원래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인컴이 목적은. 발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을 세금으로 하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거지. 목적을 캐시 플로우는 또 있잖아. 그렇지. 디프리시에이션은 북에 정해지는 거지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알고서 하면 되고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가 되게 많잖아요. 자, 1031 exchange 설명하고 얘기해야 돼요. 1031 익스체인지는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렌털 프로퍼티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프로퍼티 이런 모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real estate only도 그냥 프로퍼티는 안 되고 real estate 부동산 only는 이제 내가 현재 10만 불짜리 집을 팔고 그거보다는 비싼 걸 사야 돼요. 올라가야 돼. 밑으로 못 가. 우리 그러면 더 비싼 걸 사면서 이걸 팔고 새 거를 사면 이제 이게 1031 exchange를 한다고 해요. 1031 exchange를 하면 여기서 개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 내가 10만 불짜리 렌털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가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면 이 베이시스가 이 렌털 프로퍼티의 베이시스가 지금 한 5만 불이란 말이지. 5만 불인데 내가 15만 불짜리를 사면 15만짜리를 사면 이 5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디프리시에이션은 좀 다른 레이시 적용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깊게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계산을 하다고 치면 그러면 요 개인을 지금 텍스를 안 내고 연기하는 거야. 연기를 언제까지 하냐? 다 내가 팔 때까지. 마지막 집을 팔 때까지. 팔 때까지. 그래서 그게 집이 더 이상 없이 돈으로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 이 집을 팔 때. 이 집을 팔 때 내가 또 1031 익스체인지를 하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딴 집을 사면 그때 또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이런 프로퍼티가. 그러면 내 프라이빗 내 프라이머리 프로퍼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계속 렌트하다가 나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은 이제 텍스를 공제받을 수가 있지. 그 1년에 그걸 맞춰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텍스를 안 낼 수 있어요. 맞아요. Eventually 나중에 계속 텍스를 defer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에 렌트 준 지 2년 후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더 이상 렌털 프로퍼티를 안 하고 내가 프라이머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자, 그럼 거죠. 원래 프라이머리가 있었어, 이 사람은. 팔아야- 근데 팔고 그건 들어가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이거랑. 상관이 없이 네. 다시 내 렌털 프로퍼티 이 자체를 프라이머리로 만들 때.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렌털 프로퍼티를 이렇게 많이 사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그리고 프라이머리 이제 만들기가 하나 어렵지. 팔면은 하나 팔고 세 개를 갈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미닝풀 안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도 방법이 되는. 자, 1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 10만 불짜리 집을 텍스를 안 내기 위해서 12만 불짜리로 옮겨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 12만 불짜리를 또 텍스를 지연하기 위해서. 텍스를 또 근데 왜 10만 불짜리를 처음에 샀을 때 텍스를 내야 돼? 왜? 그때는 안 내지. 어, 안 내고 이제 팔면 내야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개인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10만 불짜리 집을 내 집이 하나 있고 내가 다른 집을 갖고 있었어. 근데 10만 불인데 요즘 집값이 엄청 오른대. 그래서 15만 불에 팔고 나면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돈 번 만큼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그걸 안 내기 위해서 그 집보다 비싼 집을 오히려 이제 융자를 더 받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이 집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10만 불짜리가 50만 불짜리로 커 있어도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팔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프라이머리가 되고 나서는 좀 정리가 됐나? 신당이? 굉장히 큰 메리트죠. 메리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요 근래에 생긴 현상이 뭐냐면 새 집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했는데 새 집 짓는 동안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럼 이 40만 불 샀던 게
클로징 할 때쯤 되면 다른 집은 50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집을 이사를 안 가고 바로 파네? 50만 불이니까. 그러면은 저희 소위 말하는 플리핑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건 굉장히 단타잖아요. 뭐 바로 파는 거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런 게. ordinary income tax가 적용되지. ordinary income tax. 그럼 그치. 10만 불에 대한 그렇지. 10만 불에 대한 인컴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본인의 다르지. 파이낸셜에 따라서 그렇지. 본인의 다르죠. taxable income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뭐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고. 37%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왜냐면은 그게 또 텍스 레이트에 걸리는 어떤 금액이 된다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빌더들이 웃겨요. 빌더들이 나 이걸 인베스트먼트를 사고 싶은데 인베스트먼트 안 된대. 그러면 프라이머리를 사라 그래.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나중에 플립해. 지금 그냥 프라이머리를 사고 그때 가서 투자용 렌트 못하면 그냥 그때 되팔아. 너 돈 벌잖아. 그렇게 빌더들이 말을 해. 근데 그 되파는 차이가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클 거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가능한 맞아요. 거지. 네. 세금을 5만 불 내도 5만 불이 남는 거지. 10만 불의 차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 얘기를 맞아. 못 하고. 이 시점에서 신다윤 질문 있나? 세컨드 레지던스를 살 때 퍼스트 레지던스에 있는 이퀴리를 담보로 다운페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첫 집을 담보로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모기지에 포함인지 아니면 완전히 세퍼레이트 론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건 separate 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서 액권리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은 세컨드 모기지를 첫 번째 집에서 얻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집 살 때 다운페이를 하는데 완전히 세퍼레이트예요. 이게 콜레러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은 그 돈을 순수하게 갖고 있다가 트랜스퍼해서 다운페이로 들어가게 돼요. 요게 텍스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인트레스트를 텍스 디덕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액권리로 다른 집을 사면 그거는 텍스 디덕션이 안 돼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바뀌었어? 바뀐 지 꽤 됐지. 몰랐어. 그 사이에 우리는 집을 안 사고 팔아갖고 모르는 거야. 액권리를 뽑은 적이 없어서 몰라. 진짜요? 그거 진짜 굿 포인트다. 보통은 그냥 뭐 갈수록 부동산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야. 또 그냥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 그 아까 그 개인 LLC 관련해서요. 여기 하나 그냥 키워드가 있어서요. 개인 LLC로 개인 집 론 받아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 혜택 제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LLC로는 융자가 안 돼요. 개인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LLC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 받을 때 메인스트림이 있고 포트폴리오 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은행들은 다 메인스트림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뭐냐면 정부 기관인 프레디맥, 페니맥, 살리메, 에듀케이션 론은 살리메 이런 데서 다 보증을 하는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LLC로 융자가 안 되고 포트폴리오 하는 은행, 예를 들면 메트로시티, 프라미스 원 이런 데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집을 5채를 LLC로 샀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캐시로 사면 융자를 안 하고 캐시로 사면 언제든지 개인이 LLC의 오너기 때문에 들고 나고가 돼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융자는 안 되고 융자된 집은 이자가 끼어 있는 집은 전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LLC를 포트폴리오 융자 프로그램으로서 해서 사지 않는 한 메인스트림에는 그걸 얼라우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또 방법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딱히 돈을 들여서 집을 살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Fund가 있겠죠. 그걸 사던가 Mortgage Backed Security를 살 수 있겠죠. 그게 뭐야, 모기지? Mortgage Backed Security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페니맥, 프레디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컨벤셔널 론을 받으면 그 렌더가 우리가 딱 받아가지고 팔아.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메이. 맞아. 아니면 그 다음에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는 거가 뭐냐면 이제 전벌론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이런 프라이빗 컴퍼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 프레드메이, 페니메이 그리고 그런 프라이빗 은행들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크레딧 레이팅하고 그 어떤 종류의 론이나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쉐어를 사는 거야. 이 펀드에. 그게 mortgage-backed securities. 그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real estate exchange traded funds.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있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count. 그거가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그 쉐어를 파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에 이제 private real investment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했단 말이야. REIT를 샀어요. 근데 이 REIT를 살 때 나는 어떤 걸 샀었냐면은 senior home care 하는 빌딩에 투자하는 REIT를 산 거야. 근데 real estate ETF를 사게 되면 이걸 좀 섞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커머셜 빌딩만 하겠어요 하는 ETF가 있고 아하. 그걸 합쳐서 하겠다는 데가 있고 REITs도 그렇게 나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외의 것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real estate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주식으로. 주식으로 하는데 한 회사 예를 들면 DR 홀튼이라는 빌더가 있다. The Providence Group이라는 빌더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묶어놓은 거를 산다는 거지. Residential builder 아니면 commercial builder 아니면은 뭐 senior 홈을 짓는 그런 빌더들 거를 산다는 거지. 좀 훨씬 안전하다는 거지. 하나의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profit을 생각한다고 하면 profit하고 control 그 두 개를 생각한다면 나는 굉장히 private한 real investment like REITs를 원하겠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count. Which means 우리 여섯이 하나 둘 셋 우리 여섯이 돈을 합쳐서 펀드를 만드는 거야. 트러스트 펀드를. 그래서 이걸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우리 여섯이 완전히 컨트롤 가지고 있고 프로핏도 제일 높겠죠. 그렇지만 내가 벌써 만들어진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만들어진 REITs는 보통 얘네가 펀드를 레이즈할 때 $1 빌리언 정도로 레이즈해요. 그러면 1 빌리언, 2 빌리언 하면 나는 컨트롤 아예 없지. 그렇지. 컨트롤 당연히 없고 아주 개미지, 개미.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개미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벌어들이는 그거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earning에 줄겠지. 그렇지만 그런 데는 보통 왜 그거를 하냐면 디비던드를 줘요. 쿼터리.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거지. 왜냐면 내가 I'm old, let's say. 그리고 내가 nursinghome에 가서 살아. 널스 맞아. 아니면 널스래. 올드 맞아.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Just getting old. getting old. nursinghome에 내가 산다고 쳐요.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내 nursinghome을 빌드한 이 펀드에 내가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지. Because you know how it is.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많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그런 데는 비싸잖아, 보통. 그런 데는 이런 메디케이드 이런 거 아니니까 완전히 프라이빗 facilities. 한 달에 9,000불씩 뭐 11,000불씩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완전히 투자해서 내 걸로 사지 않으면. 자,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절세는 좀 꽝이야, 그지? 요새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낼 걸 다 내라는 다 얘기였어요. 낼 거. 아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적용이 되나 알아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또 난프라핏이라는 거대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챕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각자의 상황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나 덩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전편에서 뭐 이제 401k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들을 또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 외의 것들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이스 구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뭐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뭐 아니면 25,000불까지 해서 실제적인 투자를 이 펀드를 통해서 해서 한번 도표를 보자. 그래서 조이스 실력이 얼마나인지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음. 한번 보자. 마켓이 모든 건 마켓 탓이야. 한번 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실제로 돈을 얼마씩 정말 묻겠습니다. 네, 네, 해보죠 우리가 뭐. 돈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서 치얼스 하고 네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Cheers, cheers. 고생했습니다.